지금부터 국고전환 사회복지시설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최동희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예,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4.13 총선에 집중되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은 선거가 아니라 민생, 복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이 상임위를 하면서 작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대로 지키라고 하지만은 16개, 17개 시도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시도도 있고 또 지키지 않는 시도도 있는 그런 현실인 거는 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만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부 이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 거주 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있는 양로 시설이라든가 또 정신 이 요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임금을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방에서 지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리기도 하지만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직접 지급하는 시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는 인건비 지급을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현상. 올해 같은 경우 2016년인데 장애인 시설은 2015년 기준, 또 양로 시설이라든가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만든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 이걸 작년부터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회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님께서 이에 관해서 입장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가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위임받은 공공복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국적으로 60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까지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67개 사회복지 사업과 함께 지방 3으로 이관되었고 지방 2양 10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인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실예로 약 3만 명의 장애인들은 어느 시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되는 심각한 서비스 불균형 문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들은 국회를 통하여 국고 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정책 건의,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하면서 국고 환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우리는 지방 2양 10년 동안의 서비스 불균형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년도인 2014년도 수준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5년도는 국고 환원 원년임을 감안하여 1년간의 행정적 혼란기를 거친 후에 201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부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은커녕 복지부 스스로가 설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복지부가 만들어 지자체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입니다. 국고환원이라는 의미는 지방 위임 사무를 국가 사무로 재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방 존치 사업 예산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서비스와 종사자 처우를 외변하고 방관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 발달 장애인 3만여 명과 1만 5천 명의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국고 환원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복지부가 설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김덕래 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래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의 59개 시설에서 만성 정신장애인 14,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고 입소 생활인 중 약 90%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며 또한 72% 정도가 중증 정신장애 또는 중복장애인입니다.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종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어렵고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불철주야 생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2014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타 사회복지 분야와 비교할 때 80 내지 85%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는 생활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양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입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2016년에 2014년도 인건비 기준이 웬 말이냐. 노인복지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016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장하라. 우리는 2016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라는 부러진 톱날을 선물 받았다. 국민복지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분야별 종사자들은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건비 기준에 의해 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인건비 기준은 분야별로 들쑥날쑥하다. 마치 부러진 톱날처럼 분야마다 인건비가 달라 사기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당일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말과 달리 올해 2년 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정했다. 2016년도에 살면서 왜 급여는 2014년도를 기준해서 지급해야만 하는가?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사회복지인들은 우리를 넘어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불모지나 다름없는 복지 환경 속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실천해왔다. 우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그나마 환호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분야별 차별 적용을 조장해왔다. 고무줄 같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웬 말인가요? 불평등하고 과거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 정책을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장애인 재활 사회복지시설, 2015년부터 중앙항원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6년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복지가 후퇴하는 경제성장이란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표면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청년 실업, 노인 자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표명하는 현 사회복지 흐름에 종사자의 처우가 듬성듬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국가 재정 비용 낭비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복지 고객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내팽개쳐 놓고 상기한 일련의 사회복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인은 지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부 사회보장 사업의 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복지 축소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양산으로 더 심각한 사회적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에게 전해진 새로운 새해 첫 소식은 2014년 수준으로 인건비 동결이었습니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복지계 분열,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그리고 이간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불신과 반목을 이용해서 복지계를 더 이상 길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그런 식의 사회복지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여서 금년 안으로 201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줘야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중앙 환원된 시설 종사자에 대해 당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를 보장하라. 우리 사회복지인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작금의 조치를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임계점을 벗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 주길 바란다. 1916년 3월 29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정신요양원 시설협회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국고 전환된 사회복지시설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